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도 증빙민사법 완전정복으로 보시는데 오늘은 점유권을 볼 차례죠. 많은 분들이 이거 점유권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냥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점유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권리, 이걸 본권이라고 하는데,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냥 사실상 지배만 있어도 법의 보호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서 권리 추정력,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그 다음에 선의 자주점유자의 점유물 훼손에 대한 책임 감경, 그 다음에 점유자가 들인 비용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 그다음에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그다음에 점유권에 기인한 자력구제권, 일정한 점유를 요소로 할 때 시효 취득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의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무주물의 경우에 선점만으로도 먼저 점유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물건 사용하는 경우에 부당이득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유에 대한 그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가 있으면은 불법 행위가 되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은 이걸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울 거 아닙니다 이거. 이런 걸 외우고 공부할 것 같으면 민법 공부 그만둬야죠. 특히 시험 치는 데 있어가지고 객관식 지문에 다 써놨는데 그걸 보고 이게 점유와 관계가 있다 없다 그걸 판단 못할 정도의 같으면은 공부 안 한 거죠 그거. 그다음에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 요소가 교착하는 것과 관련돼서 물권법 서론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점유권 쪽에서 점유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넘어갑니다. 이것도 이해의 문제인데 로마는 개인주의 어떤 관념에서 법 이론이 발달했고 게르만은 단체주의 입장에서 법리가 발달을 합니다. 이런 것도 외울 사안은 아닌데 지금 넘어갑니다.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은 법의 보호를 받는데,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원은 물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친권, 그런 본권과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성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점유 이론 요즘은 주관설, 객관설 이거 아예 이야기 없는 책들도 많습니다. 워낙 시험 위주로만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답 맞추는 수험 교재식으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런 법리들이 대한민국 법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웃기는 현상입니다. 일개 강사가 교수가 그런 말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겠죠. 아휴, 분개하면 내만 손해지 화내면 지는 거다. 넘어갑니다. 민법상 점유의 요소, 점유라고 하면 물건이 사회 통념상 어떤 사람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현실적 지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지배 가능성, 관념적인까지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도서관의 책을 빌려서 집에서 보고 있는 자는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자신의 점유가 인정되지만 지하철에서 잠깐 동안 책을 받아 준 점유자, 그 자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겠죠. 점유주를 위한.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가 뭔지, 점유 보조 관계가 뭔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도 안 했고 보게 될 것이고, 사실적 지배,
어떤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라는 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뭐 농기구를 들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삽이나 호미 밭에 두고 옵니다. 뭐 심지어는 시골 가면은 경기도 그냥 밭에 두고 옵니다. 일하다가 뭐 해지면은 뭐 농기구 다 두고 오죠. 뭐 내려올 거니까. 그래도 그 사람의 지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 지배관계, 물리적 지배력이 미칠 가능성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 타인의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차가 이해가 되면은 이 안에 내용 안 보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민법은 목차가 이해가 안 되면 내용을 보는 거고. 그래서 타인 뭐 간섭, 타인 지배, 배제 가능성 정도는 있어야 되고, 막연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적 지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막연하다 했습니다. 그 막연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낚시바늘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점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딱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은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거고. 낚시바늘도 낚시바늘 나름이겠죠. 그래서 참 어떤 똑같은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문장 외우는 게 어렵겠어요.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만. 점유의 대상 물건이라면 동산 부동산을 불문한다. 설마 사람을 점유하진 않겠지. 물건이 뭔지는 기억 안 나면 저 민법 총칙 보고 오세요. 일단 유체물, 무체물 불문하고 물건은 점유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물건이 점유 대상인 것이지 권리 자체는 점유 대상은 아니라는 거. 준점유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거. 본권의 여부는 일단 불문한다는 거. 고려될 수야 있겠지. 그다음에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뭐 점유 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논의가 있는데, 점유 의사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적 지배를 하려는 점유 설정 의사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점유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관념적 지배를 그 특징으로 하는 본권과는 좀 구별되지만, 점유자도 사실적 지배가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점유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점유의 관념하라 한다는 거. 그와 관련돼서 점유 보조 관계 또는 점유 매개 관계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라는 것. 간접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어떤 것들에 의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직접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런 거죠. 일단 간접 점유는 어떤 자가 타인과 일정한 법률 관계, 즉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그 점유를 이전하는 관계 대표적인 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뭔고 모르지만 또 기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고 그 사항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상권이 뭔 줄 알면, 전세권이 뭔 줄 알면 공부 안 했으니까 꼭 가서 공부하고 느끼는 거죠. 간접 점유의 성립 요건, 특정인 누군가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즉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 사람들이 직접 점유하고 있겠죠.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 점유하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뭐 지상권자로서, 전세권자로서 점유하는 거니까 그 소유 의사 없는 점유, 그걸 타주 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지상권, 전세권, 뭐 사용대차, 임대차, 뭐 그런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뭔 줄 알면은 쫙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죠. 뭐 그래 뭐라고 넘어가는 건데, 지엽적인 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 점유자로부터 나온 것이라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어쨌든 전세권이 설정되어서 전세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거는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 그래서 본권 가지고 보면은 소유권, 전세권 이렇게 되겠지만 점유를 가지고 보면은 전세권자는 직접 점유,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 이렇게 되겠죠.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자에 대하여 본권, 요게 소유권,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인 직접 점유자. 그래서 본권 관계가 끝나고 나면은, 즉 전세권 관계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에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전세권 존속 기간 동안에야 전세권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는 못하겠지만 끝나고 나면은 반환 청구할 권리가 있겠죠. 그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겠죠. 임대차 관계가 끝나고 나면 계약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그때 그 임대인이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있는 거고, 그런 중첩적 관념적인 상태가 느껴져야 됩니다. 대내적으로 점유권만 가지고 봤을 때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누군가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어서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마음대로 전세권자 집에 들락날락 하면 안 되겠죠. 전세권자의 점유가 보호돼야 되겠죠. 대외적 관계.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어떤 건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전세권자가 직접 점유자로서 사용하겠죠. 그랬을 때 누군가가 망치 들고 이 건물을 깨려고 하면은 전세권자는 점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직접 점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로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점유 침탈의 유형과 간접 점유자의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 대상을 하는데, 직접 점유자에 의해서 점유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그러면은 직접 점유자에서 점유가 넘어갔을 때는 간접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본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별개의 문제이고, 제3자가 무단으로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점유 침탈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직접 점유자의 점유라는 것.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없다라는 거. 간접 점유자도 선의무과실 평원 공연이라면 선의 취득할 수도 있고, 간접 점유자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효 취득이나 선의 취득에 있어서의 점유는 반드시 직접 점유일 필요 없습니다. 목적물을 반환 조건 양도에 받는 거에 의해서 선의 취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의 취득의 법리를 터득하고 시효 취득의 법리를 터득하면은 이 말이 당연한 겁니다. 간접 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그 간접 점유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은 그 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점유 매개 관계가 소멸되면 간접 점유 소멸될 것이고, 그다음에 점유가 상실되면은 간접 점유도
소멸되겠죠. 직접 점유가 침탈되면 간접 점유도 침탈된 거죠. 그다음에 점유 보조 관계, 가사상, 영상, 기타, 이것도 기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하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래서 뭐 지배, 가정부 뭐 이 정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주의 본권 유무는 불문한다. 당연하겠죠. 임차인 집에서도 가정부 쓸 수 있죠. 점유 보조 관계, 가사상 뭐 영업상 어떤 점유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에 비해서 점유 보조 관계는 명령 복종의 불평등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부인의 점유는 남편과 공동 점유하는 거다. 공동 점유. 부인은 남편 뭐 점유의 점유 보조자다 이러면 요새는 난리 나죠. 법인 대표 기관의 점유는 법인의 점유가 될 것이고, 대표 기관 외의 기관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뭐 법인의 점유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사무실 직원 뭐 이런 사람들하면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고,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에서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 했죠. 점유 설정 의사도 있을 수 없는 어린 애는 소유자일 수는 있어도 점유자는 안 된다는 거죠.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어린 애기한테 장난감을 사줬는데 옆집 애가 들고 간다. 그러면 부모는 점유주로서 물건 청구 행사를 주겠죠. 어린 얘는 점유주는 아니고 점유 보조자에게는 물건의 취득권 인정 안 됩니다. 이 애에게는 물건의 취득권 인정을 안 한다는 거. 그런데 옆집 꼬마가 가져가려는 걸 막아선다. 그 어린애가 막아선다고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부모가 어린애한테 장난감을 사줬는데 옆집 애가 물건을, 똑같은 어린애가 물건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어린애가 물건적 취득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린애는 점유주는 못 되니까. 그러면은 옆집 애의 부모한테 물건의 취득권 행사할 수 있겠죠.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들고 가는데 어린 애가 뭐 3살짜리 애가 3살짜리 애는 꼬마 말을 하는가? 말하겠죠. 야, 가지마, 가져가지 마, 뭐, 야, 가져가지 마, 뭐, 했던, 뭐, 어린애들끼리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말을 할 줄 안다면은, 야, 가져가지 마. 라고 할 수는 있겠죠. 내 그때 달라,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 그건 물권적 청구는 아니라는 거지. 점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은, 그걸 어린 애한테 만약에 본권,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3살짜리한테 줘버리면 옆집 애가 물건 가져갈 때 그 물건 뺏긴 애의 엄마는 보고 있어야 되죠. 왜? 아무 권리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점유 보조자인 어린 애에게 자기 물건 소유자인 어린 애에게 본권을 인정해도 점유권의 기인한 어떤 물건의 취득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부모가 행사하게 해서 어린 애를 보호하는 거죠. 상당히 관념적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는 아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건의 취득권도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건의 취득권의 상대방도 될 수 없는 거죠. 점유 태양의 판단 기준, 당연히 점유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참 이런 거 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옛날에 그려놨으니까 요즘도 써먹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동이 아까웠어. 그 다음에 점유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